자, 아유 오래간만에 공개 방송 진행을 하네요. 자, 목소리 한번 테스트 한번 하고요. 자, 오래간만에 목소리 들으시니까 반가우시죠? 예,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또 공개 방송 일요일 저녁 때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오래간만이고 반갑습니다. 자, 제 목소리 잘 들리시고요. 그리고 화면 잘 나오면은 자, 우리 그 각 방에 우리 출석 부르는 그 시그니처 있죠? 예, 우리 V방은 V자, 그 다음에 1기방에 계시는 분들은 1번, 그 다음에 2기방에 계시는 분들은 2번, 자, 3기방에 계시는 분들은 3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또 한번 출석 한번 불러봐야죠. 예. 자, 모두 반갑습니다. 예,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아마 우리가 2주 쉬었었죠. 제가 보니까는 4월 18일 날 4월 18일 날 그때 한번 마지막으로 공개 방송을 하고 또 4월 마지막 그다음에 지난주 이렇게 2주를 쉬었습니다. 자, 2주간 안 하다가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왜 그 매주 우리가 진행을 하다가 제가 이제 좀 쉬겠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 아마 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습관적으로 일요일 저녁만 되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공개 방송을 하는구나, 그냥 관성적으로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그냥 단순히 자, 소학주가 뭐예요? 그냥 소학주만 뭐 이렇게 그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좀 약간 좀 본질을 벗어나서 좀 왜곡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좀 쉬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생각은 일단은 전에는 이제 매주 진행을 했었지만은 일단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그래서 두 번째, 네 번째 주에 그 일요일 날 이렇게 두 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진행은 두 번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뭐 필요에 따라서 또는 여러분들의 또 뭐 호응이라든지 반응에 따라서 다시 이전처럼 매주 할지, 아니면은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아예 또 없어질지, 요 부분들도 뭐 상황을 보면서 이후에 저 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는 오늘 그 진행을 하고, 그리고 글쎄 이제 뭐 예정대로 따진다면은 네 번째 일요일이니까는 5월 23일 날 이때가 되겠죠. 5월 23일 날. 그래서 뭐 매주 하는다기보다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좀 텀을,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일요일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진행을 했었지만은 뭐 매일 보잖아요. 매일 보잖아요. 우리가 이제 톡방에서 다만 이제 제 목소리가 안 들어간다라는 거, 요걸 제외하면은 또 우리 뭐 매일 봅니다. 또 매일 또 제가 여러분들하고 또 이 텍스트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으니까는 그 부분에서 뭐 좀 더 이제 알차게 뭐 진행할 수도 있어요. 진행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장중에는 좀 예전보다는 사실 조금 좀 그 바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좀 1기방도 있고 2기방도 있고 좀 VIP 방이 좀 두 개가 생기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더 많이 VIP 방에 할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중에 뭐 최대한 여러분들하고 뭐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어 일단은 제가 지금 현재 계획은 일단 한 달에 두 번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제가 보면은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제가 공개 방송을 좀 한 번씩 이렇게 중간에 한번 쉴 때가 있어요. 중간에 한 번씩 쉴 때가 있는데, 공개 방송을 쉬는 기간에 보면 시장이 좀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제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만약에 뭐 공개 방송, 저는 사실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긍정론자잖아요. 좀 좋은 부분으로 시장은 여전히 강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뭐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뭐 매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매번 강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쉴 때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쉬는 기간, 글쎄요, 이 기운 저의 기운이 좀 약해서 그런가, 시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좀 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해서 그런가, 그때마다 또 시장이 또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시면은, 그 지난 6일 연속 빠졌었죠. 이렇게 장중에 한번, 아마 요 날이 지난 4월 27일? 27일부터, 그다음에 어린이날 바로 전날, 요때도 이제 오전이었었죠. 오전에는 빠지다가 이제 장 막판에 이제 낙폭 줄여주면서, 그때부터 그래도 시장이, 지수가 또 조금씩 회복해 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들이 그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박정석 전문가가 공방을 쉰다더라. 아, 그러면 좀 장이 안 줄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아, 박정석 대표님, 박정석 전문가님의 그 멘탈이라고 하는 부분, 멘탈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 다 이 부분을 내가 지금 못 듣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약해질 수도 있는 부분 속에서 다시 한번 내가 좀 더 마음을 가다듬고 좀 더 강해져야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시장 있잖아요. 요때 이게 빠졌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적게 빠진 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여기가 1020, 30이었었죠. 1020포인트, 30포인트. 여기서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횡보를 했었는데, 횡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막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빠지기 시작을 했을 때, 요때에 요 기간 동안,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요 기간 동안 가장 시장에서 이슈가 되었었던 단어, 여러분들이 뭐 계속적으로 질문도 하셨었고, 요 기간 동안 어떤 이슈가 가장 컸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었고, 딱 세 글자, 땡땡땡. 이기방에서 제일 먼저 답변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쓰고 계시는 답변, 공매도. 자, 이제 공매도라고 하는 거. 자, 오늘 공개 방송의 제목이 이제는 반격이다. 개미도 밟히면 꿈틀댄다. 자, 원래는 지렁이죠. 지렁이도 이제 밟으면 이제 꿈틀댄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 개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미도 사실 이게 밟는다고 잘 죽지 않아요. 그죠? 이 밟아도 개미들 잘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매도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겁먹어 했었던 부분들. 자, 이 공매도가 무엇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께서 그 질문 주셨던 것 중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질문이 많았었어요. 뭐 VIP 방에서도 나왔었고, 이제 하도 이 공매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겁을 먹다 보니까, 자, 이런 질문, 아마 뭐 톡방을 보셨던 분들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 아실 텐데,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었냐면은, 공매도 언제까지인가요? 공매도 언제까지인가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렸었죠. 뭐라고 답변을 드렸었습니까? 공매도는 언제까지가 아니다. 공매도는 우리 주식시장이 있는 이상은 그냥 계속 그냥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 이제 주린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이제 분들께서는 자, 공매도가 그냥 뭐 지난주 5월 3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는 이게 뭐 좀 진행이 되다가 말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 공매도는 그냥 우리가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함께 가야 되는, 같이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주린이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자, 이 공매도 라고 하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공매도라고 하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주린이 이젠 탈출할 때 되지 않았나요? 좀 시기적으로 아마 지금 대부분 여러분들 이제 그 연초 최소 이제 아무리 지금 최근에 들어오셨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에 그 들어오셨다 하더라도 그 몇 달 다 되셨을 거예요. 몇 달 되셨을 텐데, 자,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주린이라는 말을 이제 떼셔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주린을 떼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아, 내가 좀 많이 부족했구나, 또는 내가 노력을 안 했구나,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 공매도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 일단은 그 검색만 해도 나와요. 자, 이 공매도, 자, 네이버에서 공매도를 딱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자,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자, 공매도 여러분들 다 아시죠? 공매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공짜, 빌공짜예요. 그러니까 없는데 매도를 한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데 그거 어떻게 팔아? 응?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자, 이 공매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우리가 그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사면은 주식을 이제 매수하잖아요. 주식을 매수하면은 그 주식이 여러분들한테 바로 들어옵니까? 아니면은 며칠 있다가 들어옵니까? 주식이 지금 보면은 들어온 것 같죠? 잔고에 보면은 들어온 것 같지만은, 그런데 주식은 바로 지금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틀 있다가 주식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팔면은 내가 주식을 팔면은 현금도 바로 들어오지 않아요. 이틀 있다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틀이라고 하는 그 기간, 그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사더라도 주식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틀 있다가 들어오죠. 이틀 있다가 들어오니까는 내가 누구한테 주식을 팔았단 말이에요. 팔면은 내가 지금 당장 바로 그 사람한테 주식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틀 뒤에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틀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내 주식이 없어요. 내가 주식이 없습니다. 주식이 없는데도 주식을 일단 판 것처럼 일단은 팔고 나서 요 이틀 안에만 내가 주식을 다시 사가지고 그 산 사람, 내가 팔았으니까 그 판 주식을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이틀이라고 하는 그 인터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공매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단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정말 내가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차익 공매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차익 공매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공매도의 원리는 아시겠죠? 그럼 공매도를 갖다가 왜 치느냐? 분명히 수익을 얻기 위해서 공매도를 치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가 10,000원짜리인 주식이 있어요. 근데 공매도를 치는 애들이, 자, 뭐 주식을 빌리든 빌리지 않든 간에 이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팔아. 그럼 누군가 샀겠죠. 산 사람은 주가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그만큼 손실이 될 겁니다. 8,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10,000원 주고 산 누군가는 8,000원까지 떨어졌으면은 2,000원 손해를 봤죠.
그런데 이 공매도 얘는 일단은 팔았어. 빌려서 팔든 간에 아니면은 그냥 없는 상태에서 팔든 간에 팔았는데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8천원 주고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빌렸다라고 하면은 이 산 거에 갖다가 여기다가 갚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10,000원 주고 빌렸는데 8천원 주고 사서 갚았으니까 그 차익만큼 2천원만큼 공매도 세력들은 수익을 보는 겁니다. 요 기본적인 원리는 여러분들께서 아마 충분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락할 때 하락장에서 보유 주식이 없이 주식을 빌려서 매도했다. 주가가 떨어진다. 실적은 좋은데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손실을 보고 주가락에 따라서 차익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악순환 된다. 요 지금 그 논리인 것 같아요. 요 논리인데, 자,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차익 공매도랑 무차익 공매도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차익 공매도, 차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현재 주식은 없지만은 일단은 빌려요. 빌려가지고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떨어졌을 때 사가지고 다시 갚는,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그 공매도 제도이고요. 무차익 공매도라고 하는 거는 이건 빌리지도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이틀간의 그 인터벌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무차익 공매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가 주식이 없는데도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 주식이 한 100만 주 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주가 있어요. 총 주식 발행 주식수가 100만 주인데 어떤 애들은 이 무차익 공매도 치는 애들은 예를 들어서 100만 주를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식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완전 폭락하겠죠. 이거는 이제 아주 극단적인 상황인데, 그래서 만약 폭락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밑에서 100만 주를 사면은 사가지고 100만 주를 팔았으니까 누군가 100만 주 샀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이걸 갖다가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주를 매도를 했으니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주가를 왜곡하기 쉬운 그런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무차익 공매도, 우리가 이제 네이키드 공매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다 금지를 시켰어요. 금지를 시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현재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뭔가 허점이 있을 거예요. 틈새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직도 활용을 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잘못하면은 큰 이슈가 되기도 하고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악재 있죠. 악재를 이용해서 우리 이 개인 투자자들은 몰라요. 악재를. 근데 이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은 악재를 알고 있어요. 그럼 얘들은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있는 주식도 팔지만은 우리 이왕이면 좀 더 한번 큰 수익 내볼까? 빌려가지고 또 파는 거죠. 왜? 앞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아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무조건 안 좋다. 그래서 이제 막 청와대 가가지고 또 뭐 청원도 하고 공매도 폐지해달라고 청와대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공매도가 이제 다시 시작을 했죠. 다시 시작을 했고, 공매도가 우리나라에서 그 정지가 되었던 게 아마 총 3번이에요. 3번. 한 번은 2008년도에 요때 이제 그 금융 위기였었죠. 2008년도 요때 8개월 동안.
그다음에 2011년도 3년 뒤인데 요때는 이제 유로존 사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번에 이제 그 2020년 작년이죠. 작년 3월 달부터 그 다음에 이제 올해 5월 달까지 자, 요 기간 동안 지금 그 공매도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현재는 모두 다 지금 현재 공매도를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코스피 200 그다음에 코스닥 150 종목 그러니까 총 350 종목이죠. 요것만 지금 공매도 허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다 지금 공매도가 이제 허용이 될지 안 될지 지금 뭐 워낙에 지금 뭐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 뭐 청원도 하고 막 반대 막 얘기를 하니까는 아마 좀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지금 전면적인 지금 공매도는 아닙니다. 지금 일부 종목 350개,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서 지금 350개만 지금 허용이 된 거예요. 근데 나머지도 이제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예전으로 돌아간다면은 결국에는 전면 공매도는 진행이 아마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때, 자, 공매도 때문에 자, 시장이 이렇게 이제 크게 빠졌다. 근데 실질적으로 공매도가 시작이 되었었던 것은 바로 이제 이날부터죠. 5월 달부터니까 5월 3일부터니까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자, 공매도를 쳤던 외국인들이 지금 다 승리를 했을까요? 다 수익을 지금 현재 보고 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공매도 치고 있는 외국인들 지금 수익이 날까요? 그 부분에 대한 기사가 지금 나온 게 있는데 아마 이제 요 공매도 관련해서 주말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쭉 얘기도 나왔을 겁니다. 공매도 일주일 해봤더니 그러니까 일주일 해본 게 이제 4일이죠. 지난 5월 5일 날은 쉬었으니까 일주일 해보니까는 뭐 공매도 표적 셀트리온 수익은 마이너스 이렇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공매도를 쳤던 외국인들 공매도 그 매일 나오죠. 뭐 공매도 얼마 쳤다. 거기에 지금 거의 제부터 한 90%는 외국인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지만 공매도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전유물입니다. 뭐 개인은 거의 비중도 적고, 그 다음에 또 개인은 이 빌릴 수 있는 기간이 60일인가요? 이것 때문에 이제 불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개인들 자체가 이 공매도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보니까는 또 증거금 있어야 되고 또 뭐 교육도 받아야 되고 되게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들인데, 자, 셀트리온이 지금 뭐 방금 이제 뭐 종목을 이제 그 기사를 뭐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셀트리온 쳤던 외국인들 공매도 쳤겠죠. 그리고 셀트리온 하면은 옛날부터 이 공매도의 타겟이었어요. 공매도 타겟 대상이었었습니다. 주 대상이 그러니까 셀트리온. 그래서 그때 서정진 회장이 뭐 공매도, 그때는 제가 좀 뭐 무리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공매도 세력을 뭐 어떻게든 간에 뭐 한번 밟아보겠다라고 해서 뭐 그때 막 인터뷰도 하고, 예전에 몇 년 전이었었지만 그때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셀트리온이 하여튼간 이 공매도의 대상입니다. 대상인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 자, 셀트리온 상당히 힘들었었죠. 셀트리온이 참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그런데 공매도 세력들에게 있어서 요 기간 동안 수익이 났느냐? 공매도 치려고 했던 외국인들, 대부분 외국인들이 되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셀트리온 공매도 쳤었던 외국인들은 과연 수익을 냈었을까? 아니면은 손실을 봤을까? 아까 기사 보셨었죠? 뭐 보신 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뭐 아시겠지만은, 자, 수익을 냈다 1번, 손실을 봤다 2번. 공매도 세력들 몇 번입니까? 수익을 냈다 공매도 세력들이 셀트리온 수익을 냈다 1번, 손실을 봤다 2번.
공매도 친 외국인들은 수익을 받느냐, 손실을 받느냐? 수익을 받다라고 하면은 1번, 손실을 받다는 2번. 예. 좀 대부분이 예, 지금 2번을 눌러주고 계시죠. 뭐 방금 기사에 나왔으니까. 얼마 손실 봤다는 거예요? 지난 3일부터 정규 시장 기준으로 셀트리온의 공매도 수익률은 마이너스 4.7%, 한 5% 정도, 5% 정도 손해를 봤다. 손해를 봤는데, 그 다음에 수익이 가장 컸던 종목, 공매도 쳤던 입장에서 수익이 가장 컸던 종목은 어떤 종목이다?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폭락을 했죠, 한번. 그러니까 이런 게 참 힘들어요. 공매도 치는 입장, 우리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모르잖아요. 삼성중공업이 뭐 감자 유상증자를 한다, 이런 정보를 모릅니다. 알고 있었으면 당연히 미리 팔았겠죠.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막 조선주 흐름도 굉장히 괜찮았었고, 그런데 외국인들은 아마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알고 있는 애들은 공매도 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빠졌을 때, 그때 이제 뭐 사가지고 뭐 바로 갚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것이 수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게 지금 보니까는 한 9% 정도, 그 정도였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역시 마이너스였었고, 그 다음에 뭐 10개 종목 중에서, 거래대금 비중이 높은 10개 종목 중에서 5개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4개는 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 수익률이 이제 9.7%로 나타났다, 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여기서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회사가 괜찮아요. 실적도 참 좋아요. 이런 기업들은, 이런 종목들은 아무리 공매도를 친다 하더라도, 공매도를 친다 하더라도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매도는 하락 추세, 그러니까 이미 떨어지고 있는 이 추세를 좀 더 심하게 하락을 시키는 그러한 그러한 효과, 그러한 영향이 있는 것이지,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나 또는 뭐 시장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인위적으로 공매도로 하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무너뜨린다. 이건 제가 예전에 또 말씀드렸었던 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자, 내가 만약에 10,000원짜리 주식을 샀어요. 내가 한 주를 샀습니다. 한 주를 샀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손실을 볼 수 있는 최대한의 손실 금액은 얼마입니까? 최대한의 손실 금액. 내가 어떤 종목을, A라고 하는 종목을 10,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럼 내가 손실을 볼 수 있는 최대한의 손실 규모는 얼마죠? 손실 폭은 얼마죠? 만 원이죠. 그러니까 뭐 이 회사가 망해가지고 망해서 없어졌다. 그럼 내 손실은 일단 10,000원이에요. 10,000원으로 일단은 그냥 한정됩니다. 10,000원인데, 근데 이제 공매도 치는 입장에서, 자, 공매도도 함부로 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종목을 그냥 사가지고 갖고 있었을 때 최대한으로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액은 10,000원이지만
이 종목이 만약에 내가 공매를 쳤어요. 만 원에 공매를 쳤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근데 얘가 안 떨어지고 만 원에서 2만 원 같습니다. 그러면은 손실 규모가 얼마죠? 만 원에서 2만 원 같다. 손실 규모가. 공매도 치는 입장에서 현재 주가가 만 원인데 2만 원을 갔습니다. 그러면은 손실 폭은, 손실 규모는 얼마예요? 만 원이죠. 만 원. 똑같이 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봤을 때,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종목이, A라는 종목이 만 원에서 0원 갈 확률이 높을까요? 만 원에서 2만 원 갈 확률이 높을까요? 만 원에서 빵원이 될 확률. 그러니까 그 손실폭이라고 했죠. 손실폭은 똑같이 만 원인데 만 원에서 0원이 될 확률과 만 원에서 2만 원이 될 확률. 어떤 게 더 훨씬 높겠습니까? 가능성이. 2만 원 갈 확률이 제가 볼 때는 더 높을 것 같아요. 훨씬. 그런데 이게 2만 원으로만 올라간 게 아니고 얘가 10만 원이 될 수도 있죠. 만 원짜리가. 공매도 쳤는데 10만 원 됐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손실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난 그냥 이 종목 한 종목 사가지고 그냥 만 원에 들고 있어가지고 망해도 그냥 만 원으로 끝나지만 이 공매도 만 원에 공매도 쳤던 사람이 외국인들이 10만 원이 됐다고 하면 마이너스 9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근데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물론 뭐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근데 정말 이게 만 원이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계속 올라간다. 그랬을 때 공매도 치는 사람의 손실은 어떻게 되느냐? 손실률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만 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4만 원, 20만 원, 25만 원 그냥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무한대. 손실이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공매도는. 그러면은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매도 잘못 쳤다가 잘못 치면 아까 전에 처음에 주식 들고 있다가 뭐 회사 없어졌다. 물론 참 가슴 아프고 쓰리지만은 근데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끝이지만은 공매도 잘못 치면은 이거는 3대가 3대가 저는 그 뭐라고 하죠? 뭐 멸족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완전히 그냥 풍비박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공매도도 함부로 칠 수가 없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자 공매도를 지금 이제 치기 시작을 했는데 얘들도 그냥 어느 정도는 자리를 보고서 공매도를 쳐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은 패가 망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매도로 올라가는 이런 종목을 내가 힘으로 한번 눌러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그 사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아까 제가 이제 그 무차익 공매도 있잖아요. 무차익 공매도. 주식이 없는데 이제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주식이 없는데도 팔았어요.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진 거야. 올라버렸어요. 올랐는데 자, 얘네들은 주식이 지금 없으니까는 어떻게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틀 안에 주식을 일단은 사가지고 그 결제를 시켜야 돼요. 결제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 버리고 올라간 거는 뭐 상관없어요. 뭐 비싸게라도 일단은
사면 되니까. 근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상한가를 쳐가지고 장 내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똥줄 타겠죠. 이틀 안에 이걸 갖다가 내가 팔았으니까는 산 사람한테 결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결제를 못 시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결제 불이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주식을 산 사람이 있는데 이틀 뒤에 주식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주식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되는 거죠. 실제 이제 그래서 우풍 상호 신용금고라고 하는 그 신용금고가 잘못 공매도를 쳤다가 회사가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게 어떤 종목이었었냐면 성도 ENG라고 하는 종목이었어요. 제가 이거는 그냥 뭐 과거에 있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 당시에도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고 지금은 여러분들 그 종목 토론방 어디로 가십니까? 다 네이버 가시죠.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네이버 토론방은 없었고요. 이때는 다 팍스넷이었어. 팍스넷 토론방. 아마 이때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거래를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도 막 점상이 몇 번 간 거죠. 점상 몇 번 가고 그때 이제 막 주식 공매도 쳤던 그쪽에서 이제 어떻게든 주식을 구해야 되니까 그럼 주식을 누구한테 구해야 되느냐? 기존 주주들한테 막 개별적으로 막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맨투맨으로 자, 주식 좀 지금 현재 시가보다 좀 더 많이 제가 지불할 테니까는 좀 주식 좀 주세요. 그래서 아마 넘겨가지고 결제를 시켰는지는 제가 그거는 좀 가물가물한데 근데 그때 막 팍스넷 그 성도 ENG 토론방에서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으로는 자 우리 한 주도 넘기지 맙시다. 뭐 주식을 뭐 이때 이거 뭐 이 가격이 그때 당시에 가격은 아니었을 거예요. 뭐 그동안 이제 또 뭐 여러 뭐 액분이든 뭐든 간에 뭐 했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0만 원인데 우리 100만 원 갈 때까지 똘똘 뭉쳐가지고 한 주도 주지 맙시다. 근데 소액주주는 그렇게 하더라도 또 대주주가 또 이제 뭐 비싸게 또 이제 뭐 빌려주든지 뭐 그렇게 좀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이제 주가가 뭐 하여튼간 이거 덕분에 이제 뭐 주가 이렇게 엄청 갔으니까 그 당시에 그리고 이때는 이제 10 지금은 10 지금 30%죠. 상한가가 근데 이때는 12%였었어요. 12%. 10%, 12%, 15%, 그 다음에 이제 30%까지 이렇게 이제 되었었던 부분들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공매도를 외국인들이 함부로 치질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이제 친다라고 했을 때 이 과정 속에서 여기서 이제 보면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공매도 쳐요. 여기도 지금 계속 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공매도를 만약에 친다 하더라도 차라리 높은 데서 공매도를 쳐가지고 떨어뜨리면은 이게 훨씬 더 수익이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약간 제가 볼 때는 좀 핀트가 어긋났어요. 핀트가 어긋났고 공매도를 쳤었던 외국인들은 어떤 식으로 쳤느냐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이렇게 공포스럽게 만든 거죠. 미리 외국인들이 이렇게 그냥 막 던진 거예요. 던져서 시장을 막 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이때 이제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때 막 외국인들이 이제 공매도 시작을 했다. 그때 이제 막 청와대 막 청원 막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분위기. 아, 무섭다. 아, 공매도가 이런 거였구나. 아, 도저히 나는 못 버티겠다. 제가 어느 방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뭐 손절치고 나갑니다. 제가 그것도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그동안 뭐 해왔었던 그런 뭐 역할들 뭐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흔들리지 마라. 결국에는 간다. 가는 게 왜 갈 수밖에 없는가? 공매도를 중지를 시켰던 것은 공매도를 중지를 시켰었던 것은 작년 3월 달이죠.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시장이 폭락을 했을 때. 근데 이때 우리나라만 공매도를 금지를 시킨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공매도를 금지를 시켰었습니다. 공매도를 금지를 시켰었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이미 벌써 다시 공매도를 다 재개를 시켰어요. 그러면은 공매도가 무섭다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공매도 재개하면서 폭락을 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공매도는 제도가 재개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이미 지금 현재 다 진행이 됐지만은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신고가 우리만 외국인들이 이 추세를 꺾을 수 있을까? 그냥 단순히 이 공매도라고 하는 이 무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공포스럽, 제가 볼 때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개미를 너무 무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개미들 제가 제목에도 말씀드렸지만 밟히면 꿈틀대는 거예요. 개인들도.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공포의 어떤 극대화, 이걸 노리고 더 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더 죽여야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라왔죠.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지금 그 뭐 뉴스에서 나왔었지만은 공매도를 친 외국인들의 경우에 그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효과가 좋지는 않았다. 의도대로 외국인들의 의도대로 시장이 움직이진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계속 매도를 하죠. 매도를 합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데 아마 이 첫날 이때 외국인들의 매도가 전체 아마 거의 한 1조 원 가까이 되었을 거예요. 뭐 9천억대 뭐 이렇게 되었었는데 공매도가. 그런데 전체 외국인들의 매도는 이날 아마 한 글쎄 한 4, 5천억이었던 것 같아요. 볼까요? 자, 5월 3일 날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4,400억, 코스닥에서는 1,800억. 그러면은 한 6천억이네요. 6천억. 그죠? 근데 공매도가 그러니까 전체 외국인들 6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공매도는 이거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공매도는 더 많았다. 이거보다. 공매도가 그때 아마 거의 한 9천억 정도? 그럼 이게 한 3천억 정도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얘기는 뭘까요? 공매도가 9천억이 들어왔다라고 하지만은 실제 또 산 거는 3천억 정도 샀다는 얘기예요. 매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뭐 이거대로는 아니겠지만 여기는 뭐 실제 또 판 물량도 있을 거고 공매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실제 더 산 물량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매도를 하고 다 공매도 치고 사는 외국인이 하나도 없다. 외국인들도요, 이 종류도 많고 나라도 다 틀리고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외국인들은 무조건 얘들은 다 공매도 치는 애들이니까는 나쁜 놈들이다.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공매도 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좀
2판 4판 좀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 공매도로 하는 부분이 오히려 저는 오히려 공매도로 하는 부분이 제가 이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이미 그 톡방에다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공매도를 잘못 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패가 망신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수를 해가지고 떨어지면은 손실을 막기 위해서 손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실 거예요. 근데 공매도를 치는 입장에서 얘들 입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손해잖아요. 주가가 더 올라가면 이거 잘못하면 얘들 패가 망신합니다. 그래서 얘들도 손실을 주가가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을 보는데 그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서 매수를 하죠. 더 올라가기 전에 매수를 하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하죠? 제가 예전에 다 설명 많이 드렸었는데 숏 커버링, 숏 커버링, 숏 커버.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 시장에서 보면은 요 숏이라는 말 있죠. 숏. 숏이라는 말도 나오지만은 또 롱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롱. 우리가 뭐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여기서 숏이라고 하는 거는 매도를 얘기해요. 매도. 롱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가 되겠죠. 이건 매수 포지션. 그러니까 롱 포지션은 매수 포지션, 숏 포지션은 매도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도 포지션, 공매도 쳤던 부분을 갖다가 이것을 지금 손절 친다는 얘기예요. 커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숏 커버링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이 숏 커버링이 이게 그러니까 종목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몇 달 동안 주가가 지금 안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지지부진하게 뭐 움직이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박스권이라고 했을 때 이 박스권을 탈출시킬 수 있는 게 숏 커버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최근에 들었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잘못 쳐가지고 공매도를 쳐가지고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럼 외국인들은 어떻게 돼요? 손실 보죠. 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사야 돼요. 팔았던 거를, 공매도 쳤던 걸 빨리 사야 됩니다. 급하게 사다 보니까는 주가가 올라가고 매물을 돌파를 하고 이게 바로 숏 커버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